당신의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나고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닳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짚을 때가 많죠. 그런데요,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기인데? 하실 거예요. 관절이 아픈 건 세월의 흔적 같은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파스 한 장 붙이면서 나이 드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죠. 근데 정말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절을 너무 기계 부품처럼만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연골이 닳는다는 기계적인 시각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우리 몸 전체의 흐름, 이 더 큰 그림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생각의 틀을 한번 확 바꿔보는 겁니다. 내 관절이 삐걱거리는 낡은 문 경첩이 아니라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비유 하나가 관절 건강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열쇠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관절이라는 건요, 그냥 뼈하고 뼈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활액, 그러니까 윤활유 같은 거죠. 이 윤활유가 맑고 풍부하게 흘러야 하고 또 영양분을 가득 실은 혈액이 쌩쌩하게 공급되어야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 네 글자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불통, 즉통. 흐르지 않고 어딘가 막혀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보다 무언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현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건강한 관절은 맑은 영양분이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 같아요. 움직임도 부드럽죠. 반면에 오른쪽 병든 관절은 어떻습니까? 온갖 노폐물이란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린 끈적끈적한 늪과 같죠?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맑은 강물을 고여 썩는 늪으로 만드는 걸까요?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주범 중 하나로 어혈이라는 녀석을 지목합니다. 이름 그대로 기능을 잃어버린 찌꺼기 혈액이에요. 이게 관절 주변에 아주 미세한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쓸어서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액의 흐름을 딱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어혈이 정말 무서운 건 단순히 길만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골에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딱 끊어버리고요. 염증 물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밤만 되면 더 심해지는 그 콕콕 쑤시는 통증, 바로 이게 어혈의 특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어혈 같은 찌꺼기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이제 관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핵심 사령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요, 간과 신장을 관절 건강의 총책임자로 봅니다. 신장은 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간은 그 뼈를 감싸고 지지하는 근육과 힘줄을 담당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간과 신장이라는 두 사령부가 지쳐 있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관절 영양제를 먹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여기서 현대 영양학과 전통 한의학의 지혜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아주 흥미로운 통합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쾌한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일단 관절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된 성분들로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그 치유 시스템을 전통 약초의 힘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공급과 활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 공급 작전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MSM은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요.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은 연골이라는 쿠션의 벽돌과 시멘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이 모든 자재를 실어 나누는 도로, 즉 혈관을 깨끗하고 넓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2단계, 활성화 작전.
이 약초들은 그냥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특정 시스템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우술은 혈액을 무릎과 허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요. 두충은 근본 사령부인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오가피는 힘줄과 뼈를 꽉 잡아주고요. 각자 맡은 임무가 아주 명확하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매일매일 내 생활 습관이 몸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줄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이 잘 돌게 하고요. 둘째, 바른 자세로 걸어서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고요. 셋째, 과식이나 야식을 피해서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는 걸 막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 몸의 강물은 훨씬 더 힘차게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거의 다 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관절 통증을 낡은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막힌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등으로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은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통증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원수가 아니라 제발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우리 몸의 간절한 메시지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무릎이 아픈 건 내 몸이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쉬게 해주고 영양분 가득한 깨끗한 피를 좀 보내줘 하고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신호를 진통제로 그냥 꺼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내 몸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웃집 약사 언니 클이었습니다.